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종이책들과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 다양한 상황들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어떤 거냐? 바로 전자출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전자출판 기능사가 최초에 등장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아마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어떤 그 인쇄에 관련된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이름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되는 이제 시험 문제도 바꾸고 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책이나 전자출판 관련된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흥미로운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 자격증으로 이제 그 변환이 되고 이제 그 알려지면서 이제 전자출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그 추가되는 그 시기가 어떤 때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2000년대 중후반 있죠. 그 IT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 시절, 이제 전자출판에 대한 얘기들이 강화됐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C로 봤었을 때 전자출판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던 거죠. 자, 책은 어디로 갔는가? 지하철에서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분들의 이제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지하철에서 보는 상황과 그렇게 이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전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익히 보셨을 화면이실 텐데, 요즘에 전철에 가셨을 때 이렇게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네, 책은 가끔씩 보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경우는 대학생들인 경우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우리 지하철에 보면은 편의점이 있죠, 그렇죠?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 안에 보면은 종이 신문들이 일부 이렇게 조금씩 소량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편의점에 이제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묶음으로 해가지고 신문들이 거기 이제 좀 판매가 됐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2010년도 그죠? 전후로 해서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됐었다라는 거죠. 자, 전자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은 다양한 기관에서 그동안 이제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관들이 이제 정의를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어느 한 지점을 이제 지향하는 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책인 만큼 전자적인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 이제 그런 과정과 그런 콘텐츠들을 전자책에 관련된 것이라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전자책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본다라는 개념에서 느낀다라는, 그죠?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형태로까지 진화를 해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것들 보시면서 느끼시게 될 건데, 현재는 메타, 그죠? 과거 페이스북이 메타캐스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전달했는데, 그 안에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내용에 있는 화면에 있는 어떤 캐릭터들,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드라마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컨텐츠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책이라는 거예요. 책의 형태라 그런 거예요. 차세대 책은 그러한 영화 같은 느낌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오면서 내가 그것을 더 감정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현장감 있게 경험하는 것이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전자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에서는 IDPF 연구소에서는 CD롬이나 PDA 각종 이북 뷰어를 통해 디지털화되는 포맷으로 전달되는 콘텐츠가 전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도 CD롬으로 나오는 타이틀들은 있습니다. PD는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형태인데 어쨌든 지금도 PD에는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모든 장비들이 콘텐츠,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전자책이란 거죠. 그리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TIS에서는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컨텐츠를 표시하는 단일 시스템 그 자체가 바로 전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BF 해서 여기 위에 있었던 IDPF의 전신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이거는 문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고 열람되는 컨텐츠로서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식별자 메타데이터 컨텐츠 부분으로 구성된 것 또는 그것을 읽기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디바이스 그 자체를 전자책이라 얘기를 한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좀 말이 좀 길게 나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전자책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 담고 있는데 메타데이터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고 저자는 누구고 뭐 페이지는 얼마고 장르는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상세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각각의 책을 구분해주는 상세한 어떤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담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런 것과 책 본문에 해당되는 컨텐츠 부분을 싹 다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전자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서로 관행되었거나 또는 도서로 관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자적 기록 매체나 저장 장치에 수록되고 컴퓨터 또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그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즉 컨텐츠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래요. 책도 종이책조차도 사실은 보면은 컨텐츠인 거죠.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에 대해서 제작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언급됐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도서로 관행되었거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출판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것을 사운드북의 형태로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전자책을 해서 다시 책이 출판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봐보면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올 때 봐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종이책으로 했었을 때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자책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가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책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고 웹에서 인증된 절차를 밟아서 PC에 다운로드하거나 휴대폰, PDA, 단말기 등에 탑재하여 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2006년도 당시 이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를 포함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앱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책을 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교보 전자책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이것도 보면은 2012년 정도, 2010년도에서 13년 사이 이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형태적인 시도들이. 그래서 책을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의 앱에서 그 안에 책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싶은 그 앱, 또 다른 이제 요 앱에서 구입을 해서 다운받는 형태, 허브와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책을 보는데 과거에는 어떤 책들이 또 있었었냐면은 책 한 권 자체를 그냥 통으로 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책만 보라 딱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짐작이 가시겠지만 앱 하나 만들 때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제작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보다는 플랫폼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기성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자책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PC나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문자,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책 내용을 다운받아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책 이런 것들이 전자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연구자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콘텐츠 사업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그죠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이제 그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평시에 다른 어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 또 이 시장도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종이책이 있는 시장에서부터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됐다 바로 그 스마트폰이 크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이슈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2017년 한 여름 지난 다음부터 그죠? 그 2017년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대략 한 4년 정도의 큰 이제 어떤 다양한 시도들과 그죠 기술들이 나오면서 202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책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다양한 포맷들이 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북을 보는 장비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혹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교보문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여기 이제 이제 교보문고 이제 이북 앱이고요. 예스24 있고 비스켓 해가지고 앱들이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앱의 형태로 이제 책을 보는 게 있고 그냥 웹에 들어가지고 리더 그죠? 브라우저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해서 리더기를 통해서 전자책을 보는 형태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고객이 왕이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이 좀 더 편한지에 따라서 시장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랬던 거죠. 지금 현재 봐보면은 이제 전자책 리더기 장비가 있어요. 전자 잉크로 해가지고 책을 보는 형태하고 앱을 통해서 보는 형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성장을 했고 무엇보다는 제3의 세력이 뭐예요? 플랫폼 예를 들어서 크몽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PDF 파일을 그냥 통째로 다운받는 방식. 이게 예전에는 보면은 레포트 같은 것들을 서식을 이제 다운받는 그런 서비스에서 이제 전환돼서 이제 그런 PDF를 통으로 이제 다운받거나 혹은 이제 개인의 플랫폼,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PDF 파일 다운받거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한국 사회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성장을 했구나 이러고 느껴지게 되는 게 이런 제가 세 번째 유형해 봤던 PDF 책을 보면요, 이 PDF의 책을 어떤 이 책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재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해요. 참으로 이제 여기 이북 디바이스 있죠? 이북 디바이스하고 이북 앱에서는 경악을 할 정도로 이제 이 PDF 파일은 그런 부분에 취약을 해요. 근데 이북 디바이스와 이북 앱은요 절대로 함부로 뭐예요?
뭐 캡처를 한다라든지 어떤 다른 작업을 하기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전에 좀 차단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PDF는 그냥 다 열려 있어요. 다만 뭐가 있다? 그 PDF의 첫 페이지나 맨 끝 페이지 이게 딱 써 있어요. 본 책은 어느 그 저자의 고유한 그 저작물로서 이제 무단 복제하거나 변형할 시 민형사상 그 처벌을 갈 수 있고 뭐 벌금을 얼마 줄 것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앞에 딱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카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 한국 그 시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준법 정신하고 그다음에 그 저작권을 그 지키는 모습들을 이제 그 보면서 이제 그 시장이 결국에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커뮤니티 혹은 그 국가의 그 국민들 구성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이제 딱히 더 말을 안 해도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민도의 어떤 그 성장이 있지 않고서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전자책 컨텐츠의 속성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전자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는데 다중매체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 이제 TV나 영상을 보듯이 전자책에서 봐보면은 움직이는 영상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이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그 PDF 형태라든지 뭐 이제 그 유통업체에서 뭐 교보나 영풍 같은 데서 제공하는 이런 전자책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전자책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배터리를 빨리 달게 한다라든지 여러 스펙 이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그런 건 잘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유통시키려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원을 많이 쓰니까 이 이제 그 컨텐츠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자책들이 어디에 또 이제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태블릿 있죠, 태블릿에 봐보면요, 뭐 아이패드든 아니면은 뭐 갤럭시 탭이든 이런 것들을 봐면은 그다음에 아마존 킨들 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그 이북을 볼 수 있도록 예전에 킨들이란 검정색 글씨로 해서 전자잉크가 나오는 킨들에서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전자책 리더기인 그 킨들 파이어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콘텐츠 혹은 전자책 보면은 영상이 돌아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애플이나 그 갤럭시 탭에도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애플에서 이제 봐보면은 전자책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큰 한 당시 이슈가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2012년 겨울 그러니까 2012년 1월 달이었던가 2011년 12월 달인가 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애플에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었죠. 당시에는 정말 크게 됐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서 제작했던 그 앱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아이폰하고의 호환성이나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또 발전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때 공개됐던 전자책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뭐가 있었다? 바로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책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악, 음향 등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사실 받아요. 어떤 거냐면은 밀리의 서재 같이 그렇게 사운드북으로 있는 것이 전자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음악 콘텐츠와 같은 그쪽으로도 분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밀리의 서재에서 혹은 사운드북들 있잖아요, 그죠? 사운드북들이 소리로 누가 읽어주는데 그게 읽어주는 그 내용이 음악인가요? 음악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전자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봐야 돼요. 형태적인 거는 이제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 형태를 좀 이제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과 같이 독자의 행동에 반응하여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는 그림, 영상, 소리 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게임이 아마 이게 보면은 포지션이 전형적인 인터랙티브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나왔던 게임들 봐보면은 그 질문이 나오면 거기서 답을 하면은 우리 특정 그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일종의 그 선택지죠, 선택지. 그래서 선택지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고 영상이 바뀌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전에 그 이제 뭐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연예인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었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뭐 프린세스 메이커라든지 당시에 있던 그 게임들 봐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화면에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전자책으로 봐야 되나? 왜? 텍스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게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미디어이면서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 이제 이슈가 어디로 가냐면은 메타버스하고도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이제 그 블리자드,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를 제작했던 그 회사를 그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게임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부분과 그다음에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를 그 시장을 이제 구축을 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게임은 전자책인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게임하고 전자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었던가 그렇게 부르는데 게이미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타겟과 스코어를 향해서 이게 진행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도파민이라고 부르던데요. 어떤 자극적인 것과 이런 걸 했었을 때 사람이 계속 그 게임에서 레벨링을 한다라든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게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무시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아시는 게임 있어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해서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 있어요. 거기는 어떤 그 레벨링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낚시하고 나무질하고 집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너구리한테 대출 받고 그게 너구리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막 꾸미고 그래요. 정말 특이한 게임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생활한다라는 목표가 있죠, 그렇죠? 계속 멈추지 않고. 근데 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독을 한 다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책을 그렇게 볼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또 계속 또 볼 수도 있고, 그죠? 필요에 의해서 대학교자 같은 경우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놓는 학술지도 포함이에요, 그죠? 그냥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그 책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뭐 기승전결 형태로 하든지 뭐 미괄식이든지 두괄식이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완결이 한번 지어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게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이 게이머가 멈추지 않는 한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한다?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게임하고 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책에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게임의 특성들을 또 가져다 이게 또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정의 자체는 그렇게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어떤 서로 간에 영향을 줄지언정 고유한 성격은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선형성, 하이퍼링크가 나옵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전자책에 정해진 정보를 탐색할 때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가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 백과사전, 이메일 등
다양한 연동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아주 강력한 그 광고는 아니고 홍보 매체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본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책 저자가 돼가지고 책을 한 권 낸 다음에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강연을 하고, 그다음 실제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작성했던 그 저자를 통해서 저자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기업 강의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그런 이제 그 출판사에서 했었던 그 작업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책이 그걸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왜? 책에 보면 뒤에 판권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저자가 누구고 출판사는 어디고 언제 출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이메일을 쓰게 돼 있어요. 보통 이메일은 반드시 이메일을 넣어라 이런 건 아닌데 이메일 보통 쓰거든요. 근데 그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자한테 이메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되면은 이메일 발송 앱이 작동이 돼 버려요. 스마트폰에서 한다면은. 근데 그 전자책 리더기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기능이 잘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차피 책만 본 거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 앱에서는 그게 잘 작동이 된다. 맞아. 앱 간의 연동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전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앱에서 보면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특정 챕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의 그 책 내용에다가 하이퍼링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하이퍼링크를 누르면은 이 저자가 집필했던 그 또 다른 책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또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로만 돼 있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 있죠. 그게 전자책에는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홍보 매체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홍보 매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뭐 자기의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유튜브 채널 링크를 넣어서 전자책에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연동돼 있는 그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전자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보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구입한 분의 그 스마트폰이나 해당되는 태블릿에 이게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워버리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 그곳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의 플랫폼에 돼 있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가입을 해야 그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 앱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회원이 가입이 돼 있다면은 그분이 구입했던 전자책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언제든지 그 책을 복원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일회성으로 해서 다운받고 삭제되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이책은 어떤가요? 이게 뭐 계속 잘 보관하면 괜찮은데 뭐 잃어버리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불이 나가지고 이것이 막 이렇게 훼손이 되거나 물에 젖거나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물에 젖는 건 스마트폰도 이제 그 물에 한번 담갔다 빼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담갔다 빼거나 뭐 어떤 그 해당되는 스마트폰이 땅에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전자책에 문제가 돼 있지 않나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기반에서 돌아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새 폰을 사서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한 다음에 전자책 다운받기 누르면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한 특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자책을 잔뜩 구입을 해놓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은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자취의 형태 혹은 월세 형태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집에다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것을 서재를 꾸미고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많이 보고 싶은 책들은 전자책으로 구입을 했다가 그냥 여기다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비완결성, 전자책은 일반 종이책과 같이 완성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은 저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정말 특이한 건데요. 이거는 전자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이제 그 판매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 자료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 MS 워드도 있고요. 구글의 그 온라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MS 워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최근 전자책을 이제 그 출간하신 분들이 아까 제3의 영역 있죠, 그죠? 크몽이나 혹은 혹은 본인의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파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돼요. 요즘에 그 트렌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트렌드인데 그 책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이제 저자들이 이 책은 주기적으로 이제 판형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정보들이 뒤에서 이제 페이지들이 추가되거나 하니까 잘 보관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워드에 봐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해당되는 출간물이 혹은 문서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작을 했던 워드 파일을 이제 전자책에서 사용했던 분들이 구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연결돼 있으면은 본인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실시간으로 혹은 이제 일괄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구입했던 분들은 한꺼번에 다 내용이 변경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은 웹서버에 페이지를 등록을 했다가 그 페이지 서버에 있는 서버 페이지의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그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일반 고객들이 변경되어 있는 페이지를 다 구경하는 것과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요즘에는 카톡 단톡방인데 저자하고 관련된 커뮤니티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하고 단톡방하고 이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책이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의견을 제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책이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최근에는 이제 IT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경영학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린 캔버스 혹은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었다가 시장에서 고객들이 최소한 이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최저의 상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책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어떤 것이? 전자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책은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출간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이제 원고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이제 책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뽑아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이클이 너무 길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할 때 프로세스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추가적인 작업할 때 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데이트가 되는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된 거예요? 1인 저자나 혹은 소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렴하다는 비용이라는 게 다시 그냥 통신 비용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통신비야 뭐 와이파이도 있고 그죠? 그게 굳이 통신 업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안 하고 요즘에 보면은 카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서도 보면 공공 와이파이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했다가 그런 통신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전자책을 다 이제 배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앞으로도 정말 변화를 많이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표지와 내지로 이루어져 펼쳐져 가면서 보는 서책과 달리 전자책은 정해져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안에서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상이 이제 내용들이 바뀌면서 표지와 내지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제 물리적인 어떤 특징이 좀 달라지는데 전자책은 종이책은 뭐 양장본이든 페이퍼백이든 우리가 양장본은 이제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백은 말랑말랑한 얇은 표지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말하는 건데 그런 형태에 있는 종이책하고 달리 전자책은 어떻게 했다? 스마트폰이든 리더기든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되는 이제 그 작동되는 그런 전자책은 없죠. 전자인이라고 말하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계 장치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계 장치를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게 저는 힘들어요. 그러면 사운드보가 쉬면 되죠. 그리고 기계 장치 스마트폰은 저기 스피커 이제 그 스피커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죠? 저기 멀리 모셔다 두면은 여러분들은 전혀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맷에 따른 전자출판 분류가 있습니다. 이 포맷은 그 어떤 걸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그 확장자를 말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밈해서 귀엽거나 웃기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밈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이제 그 우리가 뭐 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 밈들의 끝에는 어떤 게 붙어 있나요? 보통 그림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JPG라든지 그죠? PNG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 해당되는 파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걸 그 익스텐션이라 불러가지고 이제 확장자라 부르는데, 근데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이 그 포맷들이 그 특유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파일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PUB, 그래서 이것을 보통 EPUB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EPUB이 정말로 유명한 전자책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자책에 대해서 그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신다 하면은 EPUB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들어보시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EPUB은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이 제정한 이제 개방형 포맷이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가 이제 사용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스24나 혹은 뭐 교보, 영풍 이런 데서 앱을 개발하면은 보통 이제 PDF 이제 그 버전을 가지고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EPUB을 가지고 제작을 하죠. 근데 EPUB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는 아키텍처라 하죠. 그 설계된 것이 구조를 잘 보면요, 웹사이트, 웹 플랫폼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기법이, 그런 구조가 이 전자책을 만드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진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글씨 같은 것들은 따로 폴더를 마련해서 그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는 index.html 같은 그런 그 페이지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EPUB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냐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따로 모아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파일이 있고, 그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한다? EPUB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웹사이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혼자서 이제 책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EPUB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EPUB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 EPUB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그거예요. EPUB 포맷을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EPUB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글씨, 전자책의 특징인데 뭐 글씨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인덱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대목을 내가 찾고 싶으면은 그 이북 앱이나 그 이북 그 기기에서 해당되는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요, 해당되는 내용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인덱스 기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PUB은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수많은 포맷이 있는데 다 좀 이제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그랬었는데 EPUB은 거의 무동이더라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 EPUB이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마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다. 근데 그것도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 요즘에는 그 이제 오픈 소스를 해가지고 시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EPUB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특정 이제 그 에디터, 편집기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EPUB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게 MS 워드였던가 그 이제 그 보면은 어떤 그 편집기가 있는데 그 편집기를 통해서도 EPUB을 우리가 이제 그 출력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한 10여 년 전 같은 경우에 EPUB을 코딩을 지금 요즘에 보는 그 개발자 한다고 코딩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것처럼
그 코딩을 해가지고 전자책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도 그거 이제 그 코딩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 만한 그 사건 이제는 아니게 됐다. 왜 그러면 사회에 그만큼 연구를 이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입학 개발을 한 것은 선택의 그 문제일 뿐이지 그게 고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 밑에 있는 PDF 보겠습니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포맷이고 제작 방식이 가장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논 리플로우 방식으로 해서 종이책과 동일한 편집 품질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PDF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전자출판 기능사 취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일을 맡게 되시면요.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될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DF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할 때 책을 만들 때나 이럴 때는 그냥 PDF 무조건 PDF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업계의 거의 그 표준이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책을 만들 때는 뭐 아래 한글 워드보다는 한국에서는 아래 한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가지고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출판사에 제출하면은 출판사에서 그것을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편집 작업을 해서 저한테 이제 그 교정 원고를 보냈는데 교정 원고는 거의 다 PDF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3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설명했던 바로 PDF가 바로 이러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 PDF는 뭐 MS 워드든 한글이든 거기 가가지고 그냥 PDF 저장 누르면은 그냥 PDF 저장 돼요. PDF는 그 정도로 만들기는 너무너무 편하다. EPUB보다 더 편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PDF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PDF로 만들어진 걸 읽어볼 때도 그냥 PDF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있죠. 그거 가지고 그 이제 열기 작업을 하면 그냥 열려요. PDF 파일을. 그래서 어떤 뭐 뷰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HTML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웹사이트 개발하는 언어로서 언급을 했는데 이 인터넷 제작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서 HTML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다. 화려한 효과 제공이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HTML은 그 클라이언트 그 랭귀지라 불러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원래 보이게 그 만들어진 언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 콘텐츠를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통신 기술하고 그 서버의 기술이 필요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편하게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동안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XML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주도를 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XML로 유명한 XML로 가장 가까운 그 이제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나요? 바로 뭐예요? 앱이에요. 앱.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앱에나 그죠? 이런 앱들을 봐보면은 화면 부분이죠. 화면. 여러분들 앱 실행하면 화면 처음에 나오죠. 그죠? 그게 다 뭘로 만들어지냐면 XML로 만들어져요. XML로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기능적인 부분은 뭐로 돌아간다? 자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모든 작업은 이제 XML과 자바로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그 자바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구글에서 이제 많이 좀 미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코틀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틀린. 그래서 그 코틀린하고 XML을 같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앱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콘텐츠 학과나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그 앱 공부를 들어가면 XML 필수예요. XML을 이렇게 타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플래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운의 플래시죠.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해당 되는 그 기업체의 대표 창업자가 바로 이제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직접적으로 그 플래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저런 거는 리치 미디어는
이런 이제 그 시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제 그 힘을 서서 읽긴 했지만은 정말 크게 한번 타격을 받았던 이제 그 포맷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해주고 화려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동용 도서에 많이 사용이 된다 썼는데, 실제 플래시는 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플래시와 그 액션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게 기능이 너무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닝에선 쓰이긴 하는데, 대신 이제 그 플래시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이미지를 찍혀가지고 지금 이름이 좀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플래시를 이제 뜯어내고 이제 그 HTML과 이제 CSS, 그러니까 이게 HTML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TML을 예전에 놈들 HTML을 그 하면은 그 사실은 이게 HTML 버전 4에 해당이 되고 지금 있는 건 HTML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5 그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개를 묶어가지고 클라이언트 언어를 하는데, 그 CSS하고 HTML 기능을 강화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과거 플래시에서 가능했던 미디어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영상 보여주고 소리 나오고 이런 그 기능들을 태그 몇 개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게 그 HTML하고 CSS를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플래시가 더 이상 할 게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게 어떤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됐던 건데, 어떤 그렇긴 하지만은 플래시는 아직 살아 있기는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북, 그래가지고 이게 흔히 말하는 앱북이죠, 앱북.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얘기했어요.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용 및 양방향 소통 가능하고 OS별로 별도의 앱북을 제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래요. iOS, 애플에 있는 iOS하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에서 얘기하고 그 지원하는 앱하고는 서로 간에 이제 그 기준에 의해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더 많은 어떤 그 이제 사람들, 그렇죠? 그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트렌디하고 돈을 좀 그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이제 소비를 해주는 구독자 쪽은 아무래도 애플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거 역시 이제 최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향후에 아마 시험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앱을 만들 때 이런 iOS, 아이폰 앱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갤럭시나 이런 샤오미처럼 있는 이런 그 안드로이드에는 앱을 만드는 것을 직접 만든 거 보통 우리는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 불러요. 하드웨어 최적화되는,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는 앱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이티브 앱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있어요. 웹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장비를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추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하나의 소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iOS에도 인식이 되고 그 안드로이드, 갤럭시에서도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타이젠 폰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요즘에는 이제 해당 OS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있는 장비의 앱을 생성해낼 수 있게 해주는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개념도 지금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되는 그 앱북들의 개발하는데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또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앱북의 이제 최신 상황이다라는 거. 자, 전자출판의 분류와 특징 그랬습니다. 전자책. 자, 인쇄된 책을 스마트 기기나 PC의 스크린으로 읽을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만든 전자책 포맷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글자 크기, 폰트, 화면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사전 찾기 등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상호작용은 거의 구현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자책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맷은 전자책 공용 포맷을 사용하는데 EPUB에 여기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EPUB 외에도 모비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모비 포켓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책이 나온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아마존 킨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인터넷 서점이나 전자책에 있는 파일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많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인핸스드 전자책이라는 게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자책 포맷이란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보면은 비디오나 오디오를 전자책 내에 삽입을 하거나 독자들이 올린 게시글들을 통해서 다른 독자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특이한 형태의 전자책들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EPUB3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2011년, 12년도 당시에 그 애플에서 무료로 공개했었던 바로 그 전자책을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면은 여기 EPUB3와 같은 형태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그 애플 아이북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 해당이 되고 킨들 포맷 8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사례로는 애플 아이북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킨들 파이어 이런 전자책이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기능 강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앱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가지고 다운받아서 보는 앱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는 그 AR이라든지 GPS 같은 기술이 있어서 GPS는 현재 위치를 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면은 뭐 사운드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이제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탑재가 되고 미니 게임 같은 것도 넣어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책을 읽는 독자하고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형태의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형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사례가 보면은 앱스토어 그다음에 그 구글 플레이 여기에서 다운받게 되는 전자책에 대한 어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자책 한 권인데 하나의 앱을 만드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게 여기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벌써 우리가 전자책 하면 한 가지 정도만 이제 내용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그 서비스와 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이후에도 이제 보면은 전자책에 관련된 산업이나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